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브 킴입니다. 네, 주짓수 블랙벨트 조원입니다. 조원희 선수도 이제 한국 주짓수 국가대표이시고요. 주짓수 스토리, 어떻게 주짓수를 시작하시게 되었는지 이런 것도 좀 스토리도 이야기도 하고, 기본 주짓수 시작 선수를 지내는 일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주짓수 12년 차고요. 주짓수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12년 차 이제 주짓수 블랙벨트고요. 그라운드 코어 코리아 이상형 관장님과 함께 이제 소속으로 주짓수를 계속 수련하고 있고, 예전에 팀들을 많이 떠나온 이력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주짓수 국가대표 타이틀이 가장 큰 타이틀이긴 한데 지금 또 얼마 전 시합에서 조금 미끄러지긴 했지만 마이너스 85 국가대표, 그리고 세계대회를 목표로 IBF 아부다비 목표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짓수는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는지? 저는 20살 때까지, 제가 이제 92년생으로 2011년도에 20살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주짓수라는 운동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인지도 몰랐고, 사실 격투기도 프로레슬링을 좋아했지 막 이렇게 이런 진짜 실전 격투기를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천안의 백석대학교에 20살 때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경찰학과로 입학을 했었는데, 이제 경찰을 목표로 했었는데 유도 단증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맞아요. 뭐 단증이 있으면은 가산점이 붙으니까. 유도 동아리를 갔는데 옆에 주짓수 동아리가 같이 홍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가려고 한 건 아니고 지나가는데 동아리 선배였던 형이 저를 잡고 끌고 간 거죠.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면접이나 봐라 해서 면접을 봐서 그렇게 주짓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잡아주신 그 형은 주짓수는 계속 하세요? 네, 뭐 지금은 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저를 잡아서 끌고 간 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동아리 수업을 처음 해줬던 형도 따로 있습니다. 네, 지금 그분은 계속 하시고요. 지금 그분은 브라운 벨트. 네, 네. 뭐 올해 올해 하셨네요. 계속 하고 네. 계십니다. 네. 네, 시작은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동아리에서. 네, 대학교 동아리에서. 그 대학교 동아리에서 이제 언젠가 이제 관심이 생겨서 또 체육관으로 옮겨가시고, 언제부터 이제 주짓수 진짜 잘하고 싶다 이렇게 언제쯤 빠졌어요? 어떻게 이런 시프트로 들어갔어요? 제가 11년도에 대학교 동아리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실 운동을 어느 정도 하던 사람들은 주짓수를 재밌어 하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처음부터 즐기죠. 주짓수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축구도 좋아했었고, 다른 스포츠 막 복싱이나 이런 다른 스포츠를 잘 하시던 분들은 주짓수가 충분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바로 좀 어느 정도 스파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요소가 충분히 있어서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방학 때는 이제 동아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인천에서 체육관을 다니고 그렇게 지내다가, 뭐 사실 그렇게 주짓수를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6년도쯤 졸업을 했는데, 그때는 주짓수 시작하신지 이제 퍼플벨트였죠. 일단 네. 5, 6년 해서 네. 5년 정도 해서 퍼플벨트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저의 선택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직업을 맞아요. 가질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주짓수라는 방향이 있긴 한데 이게 네. 솔직히 좀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취업을 했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뭐 이제 회사를 잠깐 다녔었는데, 그쵸, 회사를 궁금하죠. 돈을 벌어서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체육관에 가서 시합을 목표로 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아요. 네, 시간이 네, 일단 네, 문제가 네. 있고. 왜냐면 한 2년 차 정도 돼서 이제 좀 뭐 소위 말하는 그 짬밥이 좀 차서 네. 이제 좀 회사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으면은 네. 되겠는데, 막 네. 너무 피곤하고 수업 가서 막 졸고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회사 들어가시기 전에는 스케줄이 어떻게 됐어요? 운동은 얼마 정도 하시고? 회사 들어가기 전에는, 방학 때는 이제 체육관을 다닐 때는 오전, 그 다음에 오후 수업을 오전, 다, 오후. 다 오전부 수업 듣고 스파링하고 오후부. 집에 가서 쉬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수업 세 타임. 세 타임. 막 끝나고 스파링 다 하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때 다니던, 이제 제가 그때 무짐 소속이었는데 무짐에서 사범도, 보조 사범도 하고, 보조 사람도 하시고. 그리고 주말에는 뭐 편의점 알바 네. 하면서, 네. 뭐 이제 대학교 생활하면 최소한 항상 그 머니가 조금 맞습니다. 네. 있어야 되니까 그걸 충당하면서 이렇게 스케줄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회사 가실 때는 그러면 잠시 2달 동안 회사 다녔을 때는 네. 그러면 운동 끝나고 오후만 가셨겠네요. 그렇죠. 회사 다닐 때는 이제 저도 회사가 좀 어려웠던 게,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막 그쵸. 이제 6시 반쯤 일어나서 8시 반까지 출근해서 네. 또 회사 이제 처음 들어간 신입이니까 막 그 출근 카드 찍으려고 막 가서 인사드리고 그러면 8시 반까지 출근하는 소리가 있어서 가서 해도 퇴근하면 6시인데 또 야근이 없다고 했었는데 또 다 거짓말이었고요. 다 야근하겠죠. 네, 맨날 7시에 끝나서 7시, 8시에 끝나서 가서 이제 운동하려면 네. 이제 피곤하고. 피곤해서 네. 아직은 맞아요. 못하겠다 이렇게 네. 해서 그래서 바로 2달 하고 그만뒀습니다. 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라디부터 이제 다시 쓰리 타임으로 하루에 운동하시고 네. 헬스 같은 것도 많이 하세요. 컨디셔닝 같은 거는 어떻게? 컨디셔닝 같은 거는 이제 그때는 말고 요새는 그러면 요새요? 이제 네, 요새는 어떻게 운동은 어떻게 하시는지 또 소개해 주시겠어요? 요새는 제가 제 스케줄을 관리하는 거니까 이제 오전에 수업 하기 전에 조금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뭐 아침이니까 너무 센 운동은 안 하고요. 네. 뭐 9시 반부터 10시 반 수업 전까지 뭐 청소하면서 간단한 스트레칭 조금 하고 그다음에 수업하고 그다음에 보통 수도권은 다 1시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인천이든 경기도든 서울이든 네. 1시에 뭐 저희 팀 훈련 있으면 팀 훈련 가서 하고 1시부터 한 3시까지 3시. 스파링 하고 그다음에 도장 와서 좀 보조 훈련, 뭐 런닝이나 좀 체력 훈련 조금 하고 네. 잠깐 잤다가 7시부터 수업 한 3타임 하고 세 타임. 그다음에 야간에 이제 도장에 이제 아이들이랑 뭐 드릴이랑 스파링 살짝 하고 뭐 정리 운동 하면은 그럼 네. 한 12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와, 운동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운동 그러니까 운동을 이게 막 수업도 뭐 있고 운동도 있는데 근데 제가 막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26살 때 뭐 쉴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좀 바쁘게 지내는 게 더 좀 스케줄 관리는 더 잘 되더라고요. 시간 많다고 운동을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하는 게 네. 더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고 선수 생활하면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짓수 선수로 나가면서 제일 힘든 것은 뭐 돈 벌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도 하고 아니면 몸이 피곤하다. 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몸이 잘 안 따라가고 이런 부담도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혹시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들도 조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네. 선수 생활할 때 요새는 제일 부담되는 거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이고요. 시기마다 다를 겁니다. 이제 선수를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아마 어떻게 돈을 벌어서 그걸로 내가 충당을 하면 살지 그게 제일 걱정일 텐데 첫 네네. 문제. 네, 첫 문제겠죠. 근데 네. 요거는 이따가 좀 이야기 드리고 네. 항상 제일 첫 번째로 가서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운동들은 뭐 엘리트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엘리트 문화라는 게 이제 초중고를 조금 운동에 쏟으면서 그 이제 다른 교육적인 측면들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그 선수들을 그 금전적인 제도로 보완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월급도 나오고 네. 주짓수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내가 이거 시합 이긴다고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동기부여가 좀 덜 될 수 있는데 요새는 좀 동기부여는 이제 제가 26살 때부터 항상 하는 건데 1년마다 제가 주짓수 시합할 때 뭔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사라지거나 그러니까 제가 시합에서 졌을 때 이제 진짜 끝이다 이런 느낌이 안 들면은 계속 하자 계속 어차피 할 거니까 근데 주짓수 계속 할 건데 시합은 언제까지 할 거냐 이렇게 동기부여를 계속 했을 때 시합에서 졌을 때 끝났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최대한 열심히 하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하는데 이거 주짓수뿐만 아니더라도 사실 주짓수를 이제 계속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넘어서지 못하면은 사실 뭐 다른 직업을 가져도 솔직히 잘 될 거란 보장을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을 항상 해서 최대한 올라가 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거는 좀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금전적인 부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너무 좀 나중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요거는 나중 이야기고 금전적인 부분은 이게 그 아마 주짓수는 이제 선수로서 돈 버는 거는 저는 좀 그거는 운도 따라줘야 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아직 어려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제 운동 쪽은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1, 2년 하고서 막 내가 돈을 이만큼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벌려고 좀 욕심을 내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2년으로 안 되고 주짓수 선수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사범을 할 텐데 근데 사범으로 할 때 1, 2년 차 경력 가지고 막 월급을 좀 말하자면 뭐 100, 200 이상 받으려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많이 바라는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내가 초보 트레이너도 조금 어려울 부분이 있는데 내가 2, 3년 차 지나서 내가 충분히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객관적으로 블루벨트도 사범으로 했을 때 2년 동안, 2, 3년 동안 블루벨트를 20명, 30명 이제 배출했다. 그러면은 월급 200 받아도 괜찮은 거죠. 네. 근데 솔직히 그 정도까지 이제 손익분기점을 딱 넘어서는 시기까지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좀 있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돈을 벌 때 만약에 사범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가장 전문적이니까 가장 이제 많은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분을 조금 내가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하는데 돈을 바라는 게 좀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막 이렇게 가르칠 때 맨날 이게 배운 대로만 가르치려고 하고 조금 새로운 거 좀 못 들어오고 새로운 거 아니더라도 좀 기본적인 거나 저는 이제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좀 잘 가르치고 싶어서 발성 연습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잘 배운 거죠. 이제 정도영 관장님이나 이바름 선수의 좀 티칭 방법을 연구도 하고 대학원 가서 뭐 체육 쪽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아, 주짓수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배웠을 때 가치 있게 배우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근데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거는 사범의 역할이니까 사범의 급이 높아져서 내가 원하는 금액을 받을 때까지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선 좀 열심히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진짜 생활하신 지 오래 되셨잖아요. 이제 그때 회사 그만둔 2016년이었나요? 네네, 그렇죠. 이제 2022년까지 네. 6년 동안 이제 이런 스케줄을 유지하면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 뭐를 가지면서 뭐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실지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제일 큰 목표가 있으면 그것도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가장 큰 목표는 막연하지만 월드 챔피언십에 이제 나가서 그 무대에서 서보는 게 제일 좋고요. 뭐 아부다비 월드나 IGF 월드나 둘 다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꿈을 그리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은 뭐 이제 대북 기사님도 가보셨지만 가서 보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주짓수 하는 선수들 중에 주짓수 선수들은 그 동기부여적인 중에서 아마 한 번이라도 우승을 해보면은 그 성취감 때문에 못 그만두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가서 뭐 잘하진 못했지만 그 무대를 보면서 저도 뭐 한국에서는 그래도 우승을 조금 해봤으니까 그 느낌이 아 저기서는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제 뭐 금전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보다 그런 느낌이 더 아직까지는 받고 싶은 게 커서 그걸 꿈꾸면서 하는 거죠. 맞아요. 월드 아니면 뭐 세계 챔피언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 그런 게 자꾸 떠올라서 그렇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꿈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꿈을 꾸었었죠. 네, 뭐 근데 계속 꾸실 겁니다. 어차피 뭐 저는 만약에 뭐 나중에 마스터에서 가도 그것도 똑같이 충분히 가치 있는 네. 한 번이라도 네.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36살이다 보니까 일단은 마스터 한번 출전해 볼까. 네네. 이런 무대를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 저도 그래서 그냥 저희 도장 형님들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데이비드 사장님이 이제 30 이제 30대 미들 중간이시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30대 근데 초중반이신 형님들이 막 제가 20살 때 물어보시잖아요. 이제 막 아 제가 애매한데 왜냐면 마스터 가면은 더 형님들이 많으시니까 어덜트로 나가야 될 거예요 하면은 이렇게 마스터 우승하시면 어덜트 한번 뛰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라고 네. 그렇게 계속 도전할 것 같아요. 샌디에고에서 제가 잠시 살았을 때 선수들이 많이 와요. 네. 당연히 이제 이런 선수들을 호스텔에서 잠시 지냈다가 이제 집을 찾는 거죠. 이제 뭐 샌디에고로 이사 가는 겸에 사람들도 몇 명 만나고 주짓수 호스텔이면 다 이제 운동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뭐 그냥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진지하게 선수 생활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제가 커널 데안젤로스하고 도미닉 베일 선수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네네. 호스텔을 하면서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 비슷한 무대를 생각하면서 꿈을 꾸면서 운동한 지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한국이 아니라 샌디에고
그리고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은 뭐 직업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뭐 일을 그만둬서 아토스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토스 샌디에고에서 지금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월드 챔피언이라는 게 쉽진 않죠. 네. 기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월드 챔피언 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은 이제 운동만 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많았죠. 특히 이번 2년에는 좀 많이 힘들었죠. 1년에 IBJF 세계 챔피언 대회에 아예 없었던 네, 1년도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무대가 한 1년도 없었어요. 미국에는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캘리포니아 쪽에 충격이 좀 많았었어요. 네. 제가 예전에 사우드 히베로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 체육관도 네, 없어졌습니다. 네, 닫았죠. 네, 관원들 한 300명 넘었을 텐데 그 월세, 샌디에고 월세가 많이 강하고 그쪽에 이제 뭐 문을 닫는 그 부분도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특히 초반에 좀 많이 심해가지고 체육관들이 못 버티는 데를 많은데 그 커널하고 넣으면 차 안에서 살면서 네. 계속 선수 생활하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꿈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선수를 만나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네. 그 2020년 2월에 한 달 정도 다시 토익 공부했습니다. 아 진짜요? 왜냐면 이제 그때 아예 그냥 셧다운, 그 체육관, 맞아요. 체육 시설 다 셧다운해서 다 같이 닫아가지고. 근데 저도 느낌을 받더라고요. 제가 네. 그때는 좀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네. 그때는 딱 몸도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렇죠. 네. 뭐 지금도 좋지만 그러니까 딱 정신적으로 시합이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그때 그 19년도 말 이제 20년도 1월에 막 이렇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렇게 맞아요. 네. 뭐 다른 이름으로 얘기가 불렸었지만 네. 막 계속해서 뭐 온다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셧다운 당해서 체육관에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좌절감도 들고 그리고 맞아요. 그때 느낌은 이제 주짓수 선수로서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내 무대도 없는데 외국 무대는 더 없고 맞아요.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먹고 살려면 취업을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 생각이, 토익 공부 네. 한 달 했죠. 네, 마음이 또 바뀌셨네요. 그러니까 한 달 하다가 네. 3월쯤에 또 풀려서 수업을 3, 또 4월쯤에 하시니까. 수업을 네. 또 하다 보니까 네. 역시 아직은 이게 좋다 그렇게 맞아요. 느낌이 들어서 네. 이렇게 그러고서도 한 체육관을 총 4번 정도 더 닫았죠 수도권은. 그래서 맞습니다. 네.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았었습니다. 힘이 많이 그땐 그랬죠. 힘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네. 저도 코로나 처음 들어왔을 때는 한 3개월이면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희망을 잡고 이제 3개월 지나가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진짜 3개월이면 되겠지. 저는 한 5번 한 것 같아요. 2년 동안 네. 이제는 되겠다. 근데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그냥 희망을 버렸습니다. 네, 저희도 안 될 수도 있겠다. 막 1년 처음에는 이제 도장에서 마스크 끼고 운동하는 것도 거부감이 되게 심했는데 네. 지금은 그냥 그래도 운동을 하게 할 수는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 이제 이번 연도면 끝이 난다. This year over 이랬는데 20년, 네. 21년, 이제 22년 22년 와 진짜 이런 시국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저는 그래도 어떻게든 스케줄을 짜서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운동하면서 느낀 게 네. 이게 코로나가 조금 풀려서 네. 만약에 토너먼트가 열린다면은 네. 좀 원래 잘하던 애들이 좀 미끄러질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흔들린 부분들이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갈 거다.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때 뭐 주성현, 구본철, 이현석 막 이런 어린 친구들의 네. 어린 친구들은 표현이 좀 그런데 어린 친구들은 이게 집중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니까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좀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게 진짜 그렇죠. 안 좋은 건데 그냥 네. 시합 때 포인트, 스윕, 서미션 이 생각만 해야 되는데 그거에서 조금 이제 많이 뒤바뀌지 않았나. 네. 아직도 코로나는 진행 중이라서. 진행 중이죠. 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진행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새로운 뭐 마음가짐 있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게 새로운 그런 목표가 생기나요? 계속 목표가 끝에는 이제 제일 큰 목표로 정해져 있는 건 세계 챔피언. 막연한 세계 그게, 챔피언인데 네. 뭐 그 전에 뭐 아시안 게임 뭐 이런 부가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뭐 이게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좀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 전에 이제 어떠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걸쳐서 가야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안 미끄러지고 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작년에 운 좋게 아부다비 월드 챔피언십을 갔다 왔어요. 근데 네. 갔다 와서 느낀 거는 제가 바로 아부다비 월드 프로를 시합을 뛰니까 네. 경험도 없는 선수가 바로 그런 큰 시합을 뛰니까 좀 너무 이제 수준에 안 맞게 갔다. 그 다른 선수들은 아부다비 내셔널 프로 지역 예선 아니면 이제 그 뭐죠 칼 주는 거 있었는데 일본에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부다비 지역 예선 같은 네. 게임들이 많잖아요 수준별로. 근데 그런 거를 안 뛰고 갔으니까 이제는 좀 수준별로 맞춰서 경험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자. 이제 IBJF도 블랙벨트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니까 좀 별 한두 개짜리 뛰어보고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그래서 좀 이렇게 바로 가지 말고 좀 차근차근 준비 조금 하시고 네.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안 하면 네. 더 의미가 없겠구나. 네. 어차피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한 도전할 수 있는 게 최대 3번 정도? 3, 4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미끄러지면은 안 됩니다. 미끄러지면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좀- 미끄러지면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무대는 특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그렇게 수준별로 차근차근 가는 게 좀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아부다비도 나가시면서 규칙이 조금 바뀌어졌잖아요. 네네.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 느껴지는 네. 이게 그 아부다비 하면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서 네. 그 그냥 명칭을 AJP 투어가 이게 아예 그냥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네. AJP 투어는 그 아부다비 협회에서 AJP 투어 협회에서 그 투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진짜 그 여행하면서 시합을 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아부다비 지역에 와서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시스템적인 이제 사업인데 이제 AJP 투어는 어쨌든 처음에는 IBJF가 정말 제일 큰 단체니까 어쨌든 따라가는 이제 모양새였는데 이번에 더 많이 바뀐 거는 어드밴티지 제도가 없어졌죠. AJP 투어는. 그래서 만약에 어드밴티지가 없다는 거는 어드밴티지를 없애고 1포인트가 생겼습니다. 1포인트 생긴 게 생각보다 큰 게 더블가드 상황이 많이 나오고 더블가드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면은 이 사람이 1포인트를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포인트를 못 따면은 무조건 지는 거기 때문에 어드 하나보다도 더 큽니다. 그리고 시합 시간도 예선전은 5분입니다. IBJF는 10분인데 10분 동안 하게 되면은 좀 서로 루즈한 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5분에 어드밴티지도 없어지고 또 만약에 똑같이 1점 1점이면 후치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수를 늦게 땄잖아요. 근데 후치점한 사람이 이기게 되니까 또 서로 점수를 더 많이 따려고 그런 전쟁처럼 네. 진짜 속도전이더라고요. 완전 막 패스하고 빨리 빠져나오고 수입 당할 것 같으면 튀어나가고 그런 식으로 전쟁 같은 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가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주짓수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규칙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주짓수의 본질적인 모습에 좀 더 다가가지 않았나. 좀 이렇게 격투기적인 네. 예. 템포가 좀 올라가는 템포가 느낌으로. 막 잡아먹히더라고요. 예, 좀 너무 빨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AJP 투어는 이제 IBJF랑 거의 완전히 다른 예, 다르다. 다른 네. 그리고 개최도 원래 전날에 했지만 네. IBJF는 당일 개최라서 당일 개최죠. 선수들이 좀 감량을 많이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퍼포먼스 좀 떨어지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떨어지는 감량 것 잘못하면. 같습니다. 근데 AJF 투어는 전날에 격투기처럼 개최하고 그다음에 나오니까 네. 이렇게 많이 체급도, 커져. 체급도 차이도 날 수도 있고. 다 컨디션도 좋고 네. 관리도 잘하고 네. 뭐 사소한 룰로는 팬츠 이제 못 잡죠. 바지를 바지 뒤에 못 잡죠. 그러니까 아마 이건 것 같아요. 그 뭐 상의는 목뒤깃 잡으면은 좀 많이 유리해지잖아요. 유도식으로. 네. 근데 바지나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 바지 그립이나 이렇게 안에 팬츠 그립 잡으면은 좀 진짜 유리해지니까 이거는 반칙이기도 한데 여기도 똑같은 의미지 않을까. 잡으면은 탈출을 못 하고 네. 바지 벗겨지고 막 그런 모습들이 루즈해지지 않게 룰을 완전히 개정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세요? 이 바뀜이 아니면 조금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실 때 시합이 뛸 때 어떤 시스템이 더 편하세요? 저는 조금 스타일상 점수를 많이 따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긴 시합 시간이 좋긴 한데 네. 근데 뭐 아부다비 프로가 만약에 그러한 IJP 투어가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면 그 시합 뛸 때는 또 그렇게 준비해서 사실 뭐 상관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어차피 잘하는 선수는 둘 다 잘하기 때문에 아마
두 협회에서 두 개 다 뛰는 선수들을 별로 안 좋아하겠죠? 아무래도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막지는 않지만 네. 막 그렇게 환대해 주지는 않는. 네. 뭐 이번에도 제가 좀 놀란 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스케줄을 뭐 맞추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짜잖아요. 뭐 IBJF 런던, 아부다비 런던 뭐 이렇게 해가지고 AJP 투어 런던 이렇게 해가지고 한 1, 2주 있으면은 두 개 시합을 뛸 수 있는 그렇게 스케줄이 막 짜져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뭐 같이 가면 좋은 거니까. 그리고 선수들이 웬만해서 두 개를 다 뛰는 스케줄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 아부다비 월드 프로 AJP 투어에서 아부다비 월드 프로페셔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디알 IBJF 월드 챔피언십이 코로나 때문에 12월에 열렸었는데 네. 이사키 바이엔센이라는 그 선수가 이제 월드 프로는 가볍게 우승하고 네. 이제 그 체급도 아마 90kg에서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85 전날 개최하고 그다음 82까지 빼는 네. 미들 그 IBJF 미들까지 뺐는데 근데 결승전에서 졌죠.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경기 시간마다 전략이 있었는데 이 선수가 원래 잘하지만 적응이 좀 덜 된 게 아닌가. 나뉘는 선수 있을 거고 어차피 하지만 둘 다 잘하는 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선수로 이제 집중하시는 선수들을 혹시 소개해 주시겠어요? 뭐 일단은 제 뭐 단짝 같은 이제 친구이자 저를 많이 알려주시는 뭐 이상현 관장님도 있고 이상현 관장님은 체육관을 개관을 해서 이제 돈 벌면서 이제 계속 시합을 뛰려고 스케줄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 구본철, 주성현, 네 일단은 이제 두 선수가 좀 나이대가 좀 있고 구본철 선수도 저녁에 이제 파트타임 사범하면서 뭐 일하면서 계속 시합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 열릴지 모르겠는데 그 좀 중요한 시합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성현 선수도 뭐 이제 직장을 구해서 또 사범이죠. 네. 잘 그렇게 스케줄 비슷하게 맞춰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저희 인천인데 또 인연이 닿아서 뭐 제주도에서 이제 목요일 밤부터 와서 목금토일 이제 운동하고 가는 뭐 송태무라는 선수도 있고 생각보다 수도권에 다른 지역 사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올라와서 주짓수를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네. 선수라는 칭호는 조금 저는 그냥 자기가 선수다라고 하고 그만큼 운동해서 자부심 있으면은 칭호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딱 할 수 있으니까. 뭐 저희 도장에 있고 그 여자 선수로는 뭐 그 김나현이라고 뭐 저랑 같이 운동하는 친구니까요. 저랑 같이 운동하는 친구 김나현, 뭐 박윤주 이렇게 박윤주 선수도 뭐 좀 시합적인 집중을 위해서 그 아산에서 부천까지 뭐 이렇게 한 2시간 네, 이렇게 멀리. 와서 운동하고 네. 그렇게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스케줄이랑 비슷하게 네. 같이 운동하시면서 네네. 네, 이렇게 같이 활발하게 올라가게 같이 네, 최대한. 네, 네. 최대한. 구본철 선수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다 같이 준비를 하나요? 구본철 선수는 이제 훈련은 다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새는 너무 많이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놔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다 같이 해서 좋긴 한데 사실 주짓수는 이제 팀 훈련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은 포커스가 주짓수 이제 훈련이 포커스가 이제 강해지는 거 뭐 잘해지는 거 많잖아요. 막 이렇게 내가 오늘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술 잘 할 거냐. 근데 사실 이만큼 늘릴 필요도 없고 선수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주려면은 개인 시간을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뭐 스케줄은 다 비슷합니다. 네. 근데 구본철 선수는 제가 같이 본 결과 네. 좀 내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할 때 좀 이렇게 이만큼 해놓고 좀 쉬게 하는 게 낫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선수마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마다 네, 막 다르죠. 뭐 게으른 천재 스타일 네. 열심히 하는데 딱 이게 표정부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운동 오면은 네.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아 이거 오버됐다. 네. 네, 그리고 스타일도 이렇게 막 이렇게 네. 스페셜 매치형에 좀 저는 특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구본철 선수는 좀 내비둬야 되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대회 나갈 네. 때 멘탈도 많이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 멘탈이 내가 이기겠다 이 마음이 커야 퍼포먼스가 좋고 그렇죠. 근데 다른 선수랑 같이 하고 있으면
그 선수가 흔들리면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네.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지치고 있구나. 네. 마음이 이게 흔들리고 있구나. 그리고 저도 개인 느껴진 것은 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만 하면 경기 무조건 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경기 나갈 때 이거를 관리하려고 할 때 좀 터프하게 마음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네. 근데 혹시 본인은 이제 멘탈 쪽에 경기 나가기 전에 멘탈 하는 그 루틴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경기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경기를 뛰는지 혹시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좀 많이 과도기인데요. 왜냐면 요새 좀 막 나이도 31살 되면서 동기부여적인 측면도 떨어질 수 있는데 최대한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시합도 뭐 패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패배하는 거를 뭐 막 이렇게 물론 창피하죠. 막 그날은 엠버러스 막 창피하고 네. 짜증도 나고 맞습니다. 되게 사람이 좀 힘들어지는데 뭐 그것도 근데 스트레스 받는 게 뭐 재미는 있잖아요. 막 몇 달 지나면.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부다비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분 동안이니까 조금 더 나를 터프하게 만들어서 포인트를 따야 되나? 이렇게 해서 초점을 거기에 맞췄다가 또 이번 시합 때는 제가 원래 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성격이 안 좋고 급하거든요. 되게 막 흥분도 잘하고 연습을 아부다비 때 그 기억으로 맞춰서 그 저와 좀 안 맞는 옷을 가지고 있는 그 브라질 선수들이나 그러한 초점에 맞춰서 운동을 좀 하려고 했다가 이번 시합 때는 또 너무 이제 높았던 거죠. 흥분도가. 그래서 멘탈 관리가 뭐 이기겠다 했는데 저의 멘탈은 조금 더 낮게 갔어야 했는데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잘 컨트롤을 못했다. 네. 근데 또 정작 그 아까 말했던 아부다비 갔을 때는 그때 느긋하게 했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간을 잘 맞춰야 되는데 좀 여기 경험하고 여기 경험하다 보니까 좋은 경험인데 나중에는 쌓이겠지만 아직 적응을 잘 못한 거죠. 네. 그리고 뭐 루틴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뭐 수염 뭐 중요한 일 있으면 안 미는 거. 그러니까 전날에 밉니다. 전날에 그냥 깔끔하게 가려고 네. 밀고 그리고 머리도 2, 3일 전에 깎고요. 패치 같은 것도 뭐 붙여야 되면은 네. 2, 3일 전에 이제 어차피 훈련 다 쉬니까 네. 그때 붙이고 네. 그리고 최대한 일상생활 네. 그냥 하려고 왜냐면 막 시합 있다고 수업을 안 해버리면은 더 막 긴장되고 그러니까 전날에 다음날 시합이면 전날에 수업을 하면서 그 시합 때 입을 도복 입고 좀 느낌 찾고 그다음에 그렇게 최대한 편안하게 가려고 그렇게 루틴 짰고 있습니다. 저도 시합 전날에 먹는 음식을 비슷하게 항상 먹어가지고 아 맞아요.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네. 이제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해야지. 저도 이런 루틴이 생기더라고요. 뭐 어떤 거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햇반이랑 네. 참치캔 그리고 뭐 달걀 이렇게 딱 네. 이렇게 제가 뭐 원래 건강식을 드시네요. 딱 네. 괜찮더라고요. 네. 네. 뭐 파스타 먹는 선수도 있더라고요. 네, 외국에는 네, 네. 뭐 그렇게 특히 마라톤 이제 뛰는 사람들도 파스타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 그냥 가볍게 자기 먹는 게 느낌 좋더라고요. 네, 찾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선수 생활하면서 뭐 목표에 대해서도 많이 저희가 알게 되었고 뭐 지금 한국 주짓수는 이렇다. 한국 주짓수는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주시겠어요? 보시는 분들은 보셔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뭐, 그러니까 한국 주짓수는 일단은 제가 평가를 감히 평가를 하자면 생각보다 잘 해왔다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 살다 오시다가 한국 오셔서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적응도 빠르고 그리고 받아들여서 이제 자기 스타일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드러나는 단점은 잘 뺏긴다. 너무 잘 끌려다니고 너무 잘 뺏기고 그런 게 좀 위험한데 주짓수도 지금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한국 주짓수가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는 반면에 한국 설명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표현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데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조금 너무 외국 거를 많이 따라가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한국 주짓수가 그냥 그러니까 외국 가서 경험을 많이 하되 좀 한국식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뭐 시합이든 문화든. 그러니까 기술적인 걸로만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제 뭐 백테이크 하실 때 네. 이제 뭐 발등 걸고 음. 이제 바지 잡잖아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팔다리가 기니까 네. catch here 이러면 이제 설명이 끝인데 네. 저희들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팔이 안 닿으니까 앵클픽 해서 네. 이 사람이 엉덩이 좀 이렇게 낮춰주면은 네. 이렇게 캐치해서 킥해서 이렇게 포지션 잡아야 되는데 네. 외국 친구들은 다 팔다리가 기니까 네. catch here 그러면 네. 이제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은 do this 막 이렇게 설명이 좀 심플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한국 주짓수가 조금 다른, 그러니까 체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까 좀 그거를 잘 보완해서 너무 그 유튜브 따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아시죠? 네. 충분히 다 지도자들마다 디테일도 있고 하니까. 다 다르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은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는 기초가 부족하다. 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금 신체적으로 다 좀 좋은 말은 아닌데 거의 지금 좀 망해가고 있다. 어린 애들이.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너무 학교 체육 수업도 일주일에 한두 시간으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뭐 이게 애들도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그리고서 자세도 안 좋고 그리고 발도 아이들인데도 스레빠 신고 다니고 뛰어보라고 해도 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 활동도 싫어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몸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제 더 좋은 선수들이 더 안 나올 수 있겠다. 물론 뭐 어렸을 때 뭐 안 좋다 그래서 커서 또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웬만해서 어렸을 때부터 신체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뭐 마음과 몸도 뭐 생각도 건강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많이 지금 기초가 많이 없지 않나. 네. 네, 막 조금 한국 주짓수가 특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달리기도 잘 못하고 네.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그 컨디셔닝 준비하실 때 달리기 많이 하십니까? 조깅 많이 합니다. 조깅. 네, 아. 막 이렇게 뭐 그리고 이따 세 번째로 얘기할 건데 조금 이제 네. 좀 뭐 제가 뭐 성적은 좋지 않지만 네. 뭐 전문적으로 좀 다가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오, 트래킹까지도 다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건 나중인데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게 아닌 좀 그 종목에 맞게 한국 주짓수가 발전해야 되니까 네. 막 기초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좀 위험하지 않나. 성인들은 뭐 더 그렇죠. 네. 뭐 이제 체육관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아시겠는데 제가 대학원까지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상담을 오면은 아시죠 이렇게 I have disc 막 이러면서 막 저 디스크 있는데 주의해도 되냐고 그러면은 재활 하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네. 디스크는 특히. 네, 막 아니면 뭐 어깨가 안 좋은데 주의해도 되냐 뭐 그렇게 되니까요. 네. 뭐 이제 세 번째로는 주짓수 특히 한국 주짓수도 그렇고 외국에 계속 따라가는 문화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이게 유행하고 나면은 좀 뭐 일본이나 이렇게 돌아와서 한국으로 오는 시스템인데 그래도 그게 조금 이제 아예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오게 되는데 네.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운동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런 시대인데 과학과 비과학이 공존하는 그 훈련을 그리고 한국식에 맞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무조건 하면 안 되고 네.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짓수는 이제 뭐 마이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사실 투기 종목 중에서는 메이저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막 시합 개최하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인데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흰띠가 많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다 재밌어 하니까. 주짓수 운동은 최고죠. 네, 그렇죠. 그런 거 뭐 더 있는데 좀 뭐 너무 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 정도 있습니다. 네, 선수 생활을 처음 했을 때 저는 마르셀로 가르시아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르셀로 가르시아라는 사람은 너무 착한 부분도 네. 너무 좋았고, 근데 그분의 열정은 이제 체육관에서 살면서 운동하고 있었다. 네. 그게 너무 저한테는 너무 멋있었어요. 아, 근데 혹시 좋아하시는 선수 있었어요? 이제 올라가면서 보고 있었던 선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외국 선수들을 한 2, 3년 전부터 알았지 그 전까지 하나도 몰라요. 저는 그 레다메프트 씨도 네. 아니, 분명히 그 2016년도였나요? 그때 맞나? 17년도였습니다. 네. 17년도에
IGF 아시안을 가서 네. 봤었거든요. 아 진짜요? 예, 제 체급이 아니라서 네. 봤는데 기억을 못한 거예요. 네. 리그로얄에서 만났을 때. 네. 부산을 그때 문디알, 페남인가 문디알 가기 전에 네. 페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합 하나 뛰고 외국 네. 가자 이렇게 해서 네. 전날 새벽 4시에 왔다가 잠깐 뛰고 간 건데 레다맥 투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되게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 외국이니까 세겠지? 이랬는데 잘하는 선수잖아요. 네. 아무튼 그럴 정도로 외국인을 한 명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뭐 봤던 선수나 뭐 좀 동기부여 받았던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들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황명세 네. 선수나 네. 그 정우원 선수라고 네. 그리고 뭐 같이 운동했던 선수로 뭐 정도영 선수나 뭐 음. 이렇게 뭐 이상현 선수도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네. 이렇게 정우원 선수가 그때 김종목 선수랑 이제 아부다비 티켓을 걸고서 그때는 티켓전이었잖아요. 네. 우승하면 가는. 네. 근데 이제 그때 지시다가 마지막 기무라로 역전하는 시합이 있는데 네. 그때 우승하시고 뭐 사진도 있어요. 뭐 이러고 있는 호돌포처럼 네. 호돌포 도복 입으시고 네. 호돌포는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음.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궁금해서 뭐 이렇게 뭐 저 사람처럼 잘하고 싶다가 아니라 네. 잘하는 사람들은 다 즐겁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러니까 브라운인데 뭐 보라띠랑 해도 막 즐겁게 하고 막 네. 이기고 재밌게 하니까 그걸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선수들. 저 뭐 마르셀로 가르시아 선수는 뭐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이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있나? 맞습니다. 네, 막 보고서 이렇게 저를 그냥 지나 보시는데 이렇게 웃으시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밝게 웃으시죠. 깜짝 놀랐어요. 네. 밖에서 보면 주짓수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목표는 이제 세계 챔피언 무대를 생각하시고 있는데 만약에 그 목표를 이루어지신다, 뭐 우승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 어떻게 느껴질 것 같고 어떻게 계속 진행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우승하시게 되면 뭐 일단 기분이 엄청 좋겠죠. 네네. 그 이제 happily ever after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은 제가 그 세계 무대에 도전하게 된 계기도 있는데 저는 이게 좋은 생각은 아닌데, 그러니까 뭐 자존감이 좀 낮은 거일 수도 있는데 셀프 컨피던스가. 근데 저는 국내에서도 1등 못 하는데 세계 대회를 나가는 게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2018년도에 운 좋게 뭐 1등을 한번 하면서 그때부터 세계 대회에 도전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아시안 오픈 한번 나간 거 말고는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었는데 뭐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뭐 아마 좋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더 파이팅 아세요 혹시? 이게 모릅니다. 복싱 만화 있거든요. 일본 만화인데 그게 거기서 그 세계 챔피언이 그 마모루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선수가 복싱을 많이 맞잖아요. 이겨도. 그래서 막 얻어 터지고서 바로 뭐 식사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 챔피언 되고서 막 퉁퉁 부은 상태 자고 일어나서 주먹밥 딱 먹었는데 뭐 그게 너무 기분 좋다고 그런 만화 컷이 있는데 뭐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으니까 뭐 세계 챔피언 한다면은 기분은 좋겠죠. 근데 뭐 사실 뭐 아시겠지만 우승하면은 좋긴 한데 그냥 좋을 뿐이지 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뤘다. 뭐 내가 목표한 걸 뛰어넘었구나. 근데 그 다음에는 다음 목표가 생기겠죠. 뭐 두 번째 월드 챔피언 타이틀이거나 아니면은 내려놓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더 챙기자.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겠죠. 저는 세계 챔피언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제가 뭐 꼬브링냐가 했던 말인데 그 챔피언이 챔피언을 만든다고. 주짓수는 특히나 다른 운동들은 잘 모르겠는데 주짓수만큼 스파링 많이 하는 운동이 없잖아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랑 배우는 사람이랑 제가 아마 만약에 세계 레벨에서 좀 안 통하는 게 안 뚫리면은 뭐 밑에 있는 저한테 같이 하는 선수들이 조금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알려줄 게 좀 어려워지고 제가 안 되는데 좀 이렇게 뚫을 수 있다 이러는 건 좀 제가 보라티 때까지 우리나라 잘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거든요. 너는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런 훈련을 해서 이렇게 좀 퍼포먼스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금전적인 부분은 200까지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못 들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뭐 세계 챔피언 되면 좋겠지만 뭐 다음 날 또 벌벌 떨겠죠. 이제 다음 세계 챔피언 누가 될까 막 이러면서 하루만 좋죠. 하루만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막막합니다. 너무 많아서. 저도 레다 처음 만나기 전에 네. 처음 만났을 때는 제 상대로 나왔거든요. 하셨군요. 그래서 일본의 도쿄 그랜드슬램 AJP 맞다.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그랜드슬램. 네. 칼 주는 거. 네, 운이 너무 안 좋게 첫 판에 레다를 만나게 되었어요. 네. 근데 레다는 이제 헤드폰을 쓰고 맞아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막 그 저 앞에 서 있는데 뭐. 거의 그 1시간 동안 네, 뭐 그때 제 지인들 표현으로는 네. 저 외국인 선수는 네. 거의 뭐 1시간 동안 곡 한 5개 뽑는 것 같다고 네. 막 이렇게 멋있게. 댄싱할 때도 네, 있더라고요. 네. 네.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졌습니다. 네. 아쉽게. 강합니다. 네. 뭐 리그로얄 덕분에 레다랑 많이 했는데 또 세계대회에서 플로그래플링 그 업체에서 영상 보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쵸. 저기서 하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좀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좀 아쉽다. 코로나인데도 저렇게 대단히 열심히 했구나.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레다가 3등 했잖아요. 유러피안에. 네, 유러피안에서. 맞습니다. 근데 그 옆에 그레이시바 소속 선수도 3등 했는데 그 선수도 제가 문디알 때 했었습니다. 88 미디엄 헤비에서. 네. 또 그 선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막 그러니까 뭐 제가 거의 못 가겠지만 네. 막 짜증나고 아쉽죠. 저는 막 그쵸. 이렇게 한국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냥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네. 혹시 마무리 얘기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저희가 뭐 이번에 리그로얄 토너먼트에서 블랙벨트 이제 아토스 헤드쿼터 피트 오닐 이제 초청해 주셔서 제가 리그로얄 소속 선수로 오랜만에 시합을 뛰게 되었는데요. 토너먼트라서 추첨을 통해서 아마 시작하시겠죠? 그래서 만나게 된다면 최대한 멋진 경기 뛰고 그리고 요새 많이 졌기 때문에 최대한 이길 수 있게 전략도 잘 짜고 뭐 한국 주짓수 대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뭐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는지에 따라서 조금 젊은 선수들이 좀 영향을 받겠지만 충분히 도전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뚫으면 좋겠지만 이제 어떤 한국 선수든 같이 뚫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오늘 이런 좋은 내용을 많이 나누어 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니.